주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의 많은 도시를 가보면은 몇백 년 된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돼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면 아파트 우리가 30년으로 돼 있죠, 법률상.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는 그래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현행하던 근본적인 국가의 운명을 타개하지 않으면 인구가 2,100만 명이 되면 그때 그 50년, 70년 지나면 그 아파트를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슬럼가로 변해버리지. 독일이라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8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가 8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다 저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집에 페인트 칠을 해도 일정 연한이 지난 것은 구청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내가 나무를 심어도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나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형 도시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라는 도시나 이 도시가 후손들에게 남으려면은 우리가 너무 이 아파트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토목과 출신들도 대부분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건축가 출신들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유럽은 도시계획이 건축가 출신들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토목가가 많이 생겼냐면은 6.25 전쟁 후에 폐허가 생기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집을 지어야 되고 공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한양대 토목공학과나 그냥 뭐냐면 쫙 밀고 짓고 이런 쪽에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나 우리가 여기 갖고 있던 건축직을 대폭 강화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긴 한 학년이 한 8명, 10명쯤 되는 조그만 선생 김봉두를 찍은 조그만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니까 그 칠판에다가 그 학생들이 뭐냐면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내가 시켜줘야 되겠다. 모두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점점 더 경제가 팽창돼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북한 문제도 시간 문제이지 우리가 결국은 이 철조망 때문에 남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섬나라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대륙국가로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그 초등학교에 한 2억 원 좀 넘는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하고 자매결의를 맺어가지고 천사클럽을 만들어서 매 주말에 와가지고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국 영어 경진대회를 휩쓴다고 하죠.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4학년 넘으면 웬만한 아이들한테 영어 인터뷰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골 아이들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니구나. 교육에 기회를 주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리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구에서 자체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를 통과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주인공. 여러분은 뭐냐면 시골에는 학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를 뽑을 때는 학교에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은 입찰 소리를 받고 몰표를 주고 마시라.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딱 보면 밤이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그러지 말고 애들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서 차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백목에 자꾸 이제 저걸 칠판에 쓰니까 환경도 안 좋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전자칠판을 사주면은 전자칠판 하나에 1,300 비싼 건 1,500만 원, 작으면 1,300만 원이면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칠판을 쓰게 되면 선생님이 만든 수업을 이걸로 다 보여줄 수 있고 아이들이 다운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칠판을 사주는 거. 그걸 가해보니까 아이들이 이 학원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그럼 이걸 어디서 이걸 만들 건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인근에 보니까 원주의 연세대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수천 베드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 있는 애들 700명씩 연세대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보내가지고 연세대학 교수들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논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골 학교 보면 실험실 비커라는 게 뭐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교 실험실을 쓰면 좋은 그게 뭐냐면 시험실 재료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수영장을 쓰고 조그만 시골 학교가 아니고 큰 수십만 평의 캠퍼스에서 애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학교에 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기숙사도 짓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들 공부를 잘하면은 우리가 뭐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외 연수도 공짜로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10명 중에 있는 서울에 있는 4년 대학을 2명 정도 들어가다가 지금은 25명 정도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됐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학교를 사례를 연구하러 오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은 보통 여기에 공직자 자식분들 아마 공부를 좀 잘하면 우리 아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저 강남에 있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마 여러분 평균 50만 원 정도의 과외비를 쓸 겁니다. 아마 100만 원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결국 교육에 투자를 하죠. 당장 우리가 남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육에 투자하면 반드시 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영어하고 중국어를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초등학교 시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는 3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춘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봉사 점수를 주고 그리고 소정의 돈을 주니까 적은 돈으로 아이들 영어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군인들이 강원도에 35만 명이 있으니까 군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을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시골서 뭐냐면 시집온 여성들한테 우리가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시집온 여성이 어쨌든 교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교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산구에서도 그런 걸 해보고 또 광산구에 성공하신 분이 아마 식당을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정육점을 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이분들이 나는 학교에 자매결의를 맺어가지고 강사로 나가는 거지. 나는 어떻게 식당을 해서 부자가 됐다. 그 얘기를 들어서 자꾸 직업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 발전기금을 내든지 장학금을 내든지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은 나중에 닦읍시다. 건물은 나중에 지읍시다. 우리가 조금 더 학교에 투자하게 되면 학교에는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통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 꼭 무슨 자꾸 건물을 짓자고 하십니다. 근데 건물은 절대 안 된다. 건물을 짓지 말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우리 학부모들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거창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의 명문이 되었을까? 갔는데 어떤 분이 정문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인가?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쭉 돌아보고서 정말 기숙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낡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나가면 전 세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걸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좋다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6.25 지나고 나서는 땅바닥에 써가지고서 공부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시키면은 그 아이는 자라서 나는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골에 제가 광산구에 오다 보니까 여기 송정이라서 그런 게 시골 장터가 있던데 거기서 어떤 그 분이 이렇게 국수를 먹고 있던데 저는 그 난전에서 뭐냐면 다 팔아봐야 5만 원도 안 되는 그 나무를 파는 그 할머니가 자식이라는 게 없으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난전에 나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